왜 이렇게 공덕을 시켜야지. 나 오주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온 동네 입소문 제대로 난 드라마 태풍 상사 잘 보고 계신가요? 주인공 강태풍. 우리들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90년대 후반에 가장 힘든 현실을 정면으로 부딪히며 성장하는 이 남자의 이야기에 모두가 푹 빠져버렸죠. 원래 태풍은 화려한 압구정 날라리가 아니라 예쁜 장미꽃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던 순수한 꿈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의 꿈도 가족도 모두 무너졌죠. 중소기업 태풍 상사를 이끌던 든든한 아버지 강진영 사장님은 회사를 지키려다 쓰러지셨고 태풍은 아버지의 마지막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그 순간 세상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태풍은 도망치는 대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태풍은 책상 뒤에서 금고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 있던 건 직원들의 적금 통장과 너는 항상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적힌 아버지의 짧은 손편지. 아버지가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태풍은 오열했고 그날부터 진짜 태풍 상사의 사장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사장이 됐다고 모든 게 쉬울 리 없죠. 집은 압류당하고 어머니와 회사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벼랑 끝 인생이 시작됐지만 태풍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이탈리아 원단 사기 사건 창고 압류 등 연이은 함정 속에서도 태풍은 뛰어난 머리 싸움과 깡으로 라이벌 표바코를 역공했습니다. 심지어 슈박 공장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안전하 7,000켤레를 지키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압구정 날라리가 진흙탕 영업에 뛰어든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7,000켤레 완판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IMF 시대 우리 서민들이 절망 속에서 피워낸 기적과도 같았어요. 7,000켤레 완판으로 숨통이 트이나 싶었지만 악마는 포기하지 않았죠. 라이벌 표현준이 치졸하게 수출기를 블랙리스트로 막아버립니다. 태풍은 결국 폭발하며 다음엔 내 대가리를 깰 거야 라고 외쳤죠. 순진했던 청년은 이제 책임감과 결의로 똘똘 뭉친 싸우는 사장님이 된 겁니다. 수출길이 막히고 사채업자 류이규와의 약속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온 절체절명의 순간. 태풍은 원양어선 선장을 찾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그냥 신발이 아닙니다. 사람의 땀으로 만든 약속이에요. 짠내가 섞인 소금을 맞으면서도 고개 숙이지 않던 태풍의 단단한 눈빛에 심지어 독종 사채업자 희규마저 감화됩니다. 태풍은 결국 비정규 항로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고 희규 앞에 현금 1억을 쏟아내며 약속을 지키죠. 내 같은 놈은 세상이 좀 지켜줘야지라며 희규마저 태풍을 돕기로 결심하게 만든 이 장면. 돈보다 신뢰가 더 중요했던 그 시절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줬어요. 반면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태풍을 방해하던 표현주는 결국 불법적인 일까지 저지르다 아버지에게 내가 강태풍한테 비빌 깜냥이나 돼? 라는 치명적인 일가를 듣고 몰락합니다. 자업자득이죠. 빚도 갚고 방해자도 처리한 강태풍. 이제 진정한 상사맨으로 날개를 달아오릅니다. 다음 행선지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태국. 태풍이 선택한 다음 아이템은 바로 헬멧입니다. 안전하로 발을 지켰으니 이번엔 사람의 머리를 지키겠다는 그의 새로운 도전.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한때 상사맨으로 이름을 날렸던 고마진 과장을 다시 영입합니다. 그리고 태국 현지 파티에서는 오미성과의 로맨스 기류가 최고조에 달할 것 같아요. 정말 바람처럼 사시네요 라는 미선에게 그래야 멈추지 않죠라고 답하는 태풍의 모습은 다음 주에도 멈추지 않을 그의 뜨거운 도전을 예고합니다. 압구정 날라리에서 사람을 지키는 사장님으로 거듭난 강태풍. 태국 헬멧 수출 전쟁에선 또 어떤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뜨거운 성공의 여정 다음 화에서 함께 지켜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K드라마 콜라주와 항상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